이 토지와 비슷한 토지는 얼마인가? 사업 주체에 의해서 협의 보상금을 통보받고 그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하게 됩니다. 토지 보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업 보상, 이전비, 시설물 보상과 같이 다른 요소들이 함께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보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의 변호사 이만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절차의 전체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많은 토지주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달아볼까 합니다. 보상금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 보상금이 낮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 그 이전에 보상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를 알아야지 이 보상금이 합리적인 것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통은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 합니다. 이 토지보상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보상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정당한 보상. 즉,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경우 토지주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단순히 행정기관이 임의로 뚝딱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객관적인 감정평가의 방법을 통해 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감정평가의 방식은 단 한 명의 감정평가사가 임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 즉 여러 명의 감정평가사가 함께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 결과를 평균해서 보상금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단순히 이 땅이 얼마다 라고 총액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계산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토지 보상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먼저 그 토지와 가장 유사한 토지인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확인하게 되고 이 공시지가와 현재 사이의 시점에 대한 수정을 거치고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을 비교해서 각각 보정값을 산정해서 최종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비교 표준지 선정입니다. 감정평가에서는 먼저 비교할 표준지를 선정합니다. 즉, 이 토지와 비슷한 토지는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그 밖의 요인 보정과 개별 요인 보정이 있습니다. 중요도 순에 따라 먼저 그 밖의 요인 보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 선례, 거래 사례에 대한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보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자신에게 좀 더 유리한 보상 선례라든가 거래 사례를 찾아서 유리한 보정 요소를 발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별 요인 보정에 있어서는 도로 조건이 많이 다투어집니다. 도로의 전면 여부, 토지의 형상,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그 밖에도 토지의 이용 상황도 중요한 고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토지가 공부상의 지목과 달리 실제로는 다르게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가 지목과 달리 실제로 농지로 이용되는지, 잡종지로 이용되는지, 대지로 이용되는지, 혹은 상업적 용도로 이용되는지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보상 항목이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 토지 보상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업 보상, 이전비, 시설물 보상과 같이 다른 요소들이 함께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토지 소유주분들이 이 가격이 너무 낮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처럼 감정평가 과정에서 어떤 표준지가 선택되었는지, 개별 요인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용사항이 어떻게 평가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상금이 낮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평가 과정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주체에 의해서 협의 보상금을 통보받고 그 금액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듣게 되는 용어 중에 재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듣는 분에 따라서는 그 단어가 갖는 생소함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 용어입니다. 재결은 한자로 쓰면 다시재, 결정할 결에서 다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행정법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인데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토지 수용 절차에서는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주체에 의한 평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토지 소유주가 수용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해서 보상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수용재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용재결에 대해서도 다시 또 이의를 하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의재결이라고 합니다. 즉, 재결이란 용어는 어려운 제도가 아니라 보상금에 대한 이의 절차를 의미하는 행정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토지 보상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또 산정 기준의 인자가 되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상 절차에서 사용되는 재결이라는 용어의 의미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용 재결과 이의 재결 절차를 중심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다투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